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저번에 그 근황 토크 다 했으니까 네. 저희 거두절미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댓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 이제 플라이오선이라고 읽는 걸까요? 네. 네. 네, 혹시 발음이 틀렸으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전에 팟빵에서만 들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음질이 더 좋아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과연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또 설정이 뭔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보다는 저희가 마이크가 달라졌죠. 아, 네, 그렇죠. 마이크가 근데 이 마이크 굉장히 옛날에 산 거야. 뭐 가지고. 그렇긴 네. 한데, 네. 네. 마이크 또는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컴퓨터 바꾸면서 화질이 좋아졌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음질도 더 좋아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라늄스님, 네. 김보영 작가님 네. 단편집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이 소설집 너무 좋아하는데 다뤄주는 채널이 몇 없어서 속상해요. 그래서 방송이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네. 네. 김보영 어서오세요. 작가님의 모든 단편을 다뤄주시는 그날까지 오래 방송해주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솜799님이 214화, 아바타 물의 길 213화, Everything Everyone Where All at Once, 네. 그 다음에 수성의 마녀 관련된 네. 212화, 그 다음에 저희 단신 다루던 211화 이렇게 4개에 각각 1,000원씩 후원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삼승윤님도 네. 204화 그렉 이건 내가 행복한 이유에 5,000원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침 다음 시간에 네. 그레이건의 또 하나의 작품 코런틴을 네. 다룰 예정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떠셨어요? 대충? 대략적으로? 솔직히 처음에는 네. 쉬운데?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아, 뒤에 양자역학 나오면서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근데 저는 친절한 책이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굉장히 속도가 느려가지고. 네, 작가가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진짜로. 부단히 노력을 한다. 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야, 들어가라, 이렇게. 막,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간 그런 반복하는 느낌이라서. 네. 네. 양자역학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저희 코란틴 또 자세하게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저희 하나의 정원님이 네. 댓글로 재밌는 걸 남겨주셨어요. 네. 네, 요즘 챗GPT와 달리2의 그 재미가 많이 들려서 사이버펑크를 이제 명령어로 해가지고 네,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초기 값으로 해가지고 네. 이미지를 만드셨다고 하네요. 네.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이버펑크로 만든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뭘까요? 전화기일까요? 뭘까요? 우주선 같은 거 아닐까요? 우주선? 네. 아니면 우주복 머리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뭐 포탈을 통해서 날아가는 그런 네. 우주선에 더 가까울까요? 네. 재밌는 이미지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요 사람이 이렇게 네. 우주복을 입고 있는 네. 약간 그 스타워즈가 생각나기죠. 그러네요. 다스베이더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두 그림 다 공통적으로 형광 핑크를 메인 컬러로 채택을 하고 있군요. 이게 사이버펑크의 색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달리 저도 써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챗 GPT도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고 네. 제가 최근에 쓸만하던가요? 네네 네. 일단은 상식 이런 거 체크하는 데에서 굉장히 이제 좀 유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쓸 때 한 가지 물어봤던 게 평원 지역에서 이제 수읍을 마주칠 때 네. 무슨 나무를 만나게 될까? 요런 거 했더니 뭐 네. 참나무, 느릅나무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런 곳에서는 이 태양빛이 네. 옆면으로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 많은 식물들이 경쟁을 할 것이다. 아하.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쇠의 도움 없이 나무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범선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했더니 뭐 그거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걔가 거짓말도 한대요. 네, 거짓말도 하긴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트위터에서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거는 보드카 샐러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드카 샐러드는
뭐 보드카를 넣어서 만든 샐러드인데 보통 뭐 치커리 뭐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소스로 보드카를 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이 네. 또 그 유튜브에서 네. 챗GPT 가지고 노신 게 굉장히 재밌는데 주호민이 뭐야 이렇게 주호민이 누구야 물어봤더니 네. 주호민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축구 선수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너무 웃겼고 네 거짓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네. 이제 팩트 체크를 좀 이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또 네.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창작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 픽셔널 랭귀지를 좀 만들어줘라 이런 것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하나의 정원님이 코딩도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신작 구소를 저번에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지구를 지켜라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가 지구를 지켜라 했었잖아요. 네. 리뷰를. 네. 없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VOD로 샀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칭찬했던 작품 중 하나죠. 네. B급 감성의 굉장히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좀 판타지도 넘나들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작품이다. 우리나라 SF에선 드물게 굉장히 좀 좋은 작품이 아닌가. 굉장히 근데 그 마케팅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망해버린 그런 네.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네.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을 2가지 가져왔는데요. 데드 스페이스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나왔어요. 데드 스페이스는 어떤 작품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이 아이작 클라크가 주인공인데 딱 봐도 이제 아이작 네. 아시모프랑 네. 그 다음에 클라크도 아마 아서 클라크 네. 작가 이름 합쳐서 만든 주인공인데 이 SF 게임계에서 3대 공돌이라고 불리는 네. 인물들이 있어요. 공돌이 하면 이 누구 그중 한 명입니다.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거 도끼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네네네. 빠루. 아 그쵸. 빠루 들고 다니는 저희 그 하프라이프에 나오는 네, 주인공. 네. 이 친구는 아이작 클라크라고 플라즈마 커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를 가로로 쏠 수도 있고 세로로 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지 절단 게임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아이고. 네, 이 사지를 절단해야 돼요. 이 괴물들에. 왜냐면은 이 괴물들이 머리를 써도 죽지를 않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포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인데 이 주인공인 아이작 클라크가 어느 이시무라라는 호에 들어가는데 이시무라라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우주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을 시킵니다. 네. 그죠? 고든이랑 그 다음에 치프. 네. 치프 원사랑 아이작 클라크 이렇게 세 공돌이가 이제 유명하죠. 그렇군요. 네. 이시무라호에 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각 증세를 일으켜요. 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더라? 그 치매를 영어로 한 거였는데 알츠하이머? 아니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병명으로 부르는 거 말고 일상 용어로 쓰는 그 치매라는 용어였는데 디멘시아? 네, 디멘시아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계속 걸려가지고 이 주인공 이거는 이제 스포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인공이 어떤 환각을 계속 봅니다.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마커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는데 그게 그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디멘시아 현상을 일으키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우주적인 공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네. 그 물체가 이제 지구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아이작 클라크가 굉장히 깊게 연루가 돼가지고 얘가 지금 외계 괴물들을 썰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엄청 옛날 작품이에요. 네. 근데 뭐 당시에 호러 게임의 어떤 그 최고급 권위 이런 거를 이제 올라선 게임인데 리메이크가 됐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게 보질 않았거든요. 이게 EA에서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원래 만든 게임사가 EA에 편입이 된 다음에 없어졌어요. 합병이 됐군요. 네, 합병이 된 다음에 네. 없어졌어요. EA가 제일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eat 그렇군요. all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런. 다 먹는다고. 저런. 네, 그렇게 사라진 비운의 게임들이 막 여러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그 좀비 나오는 그 영화로도 있었던 그게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최근에 리메이크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로 리메이크 됐고 네. 그다음에 그 게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더 리메이크 된 게임이 있고 그래가지고 리메이크로 또 돈 받아 먹으려고 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좀 안 이쁘게 본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까봤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먹어보니까 괜찮다. 맛있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현대적으로 많이 바꾼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안 됐던 부분은 많이 고쳤고 네. 옛날에 조작감이 굉장히 거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쳤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이 공포 게임 하면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똑같은 곳에서 항상 똑같은 괴물이 나오니까 네. 이게 여러 번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공포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괴물이 나올지가 그렇죠.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랜덤으로 인공지능을 잘 써가지고 이 플레이어가 예측을 못하는 곳에서 괴물이 나오게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해도 재밌게 그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네. 익숙해지지 않는 경험을 주는 거죠.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콘텐츠 대전민님이 데드 스페이스를 만든 회사 출신들이 만든 칼립소 프로토콜보다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더 흥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칼립소 프로토콜가 칼립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성의 위성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목성의 위성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일까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칼리스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을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네. 근데 크래프톤 산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얘는 좀 그 데드 스페이스에서 좀 발전을 못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조작감이 여전히 구리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반복적인 그런 환경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얘는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였고 얘는 기대를 안 했는데 괜찮았다. 그래야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비슷한 유의 게임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고요. 호그와트 레거시. 드디어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해리포터 게임이 여러 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그 해리포터 게임 하면 또 뭐 비슷비슷하겠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까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생각보다. 스토리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해리포터 세계관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픈월드인데 굉장히 세계를 잘 구현을 했고 뭐 동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구현을 했고 뭐 스토리 이런 거나 그런 거는 그냥 저냥인데 일단은 해리포터 세계관 하나로 해리포터 팬이라면은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게임이겠네요. 네네. 그 해리포터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숙사 4개 가지고 기숙사에게 다 다르게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구현을 잘했고 퀴디치 게임 뭐 이런 거. 그래 모자 쓰고 기숙사 정하는 거. 그리핀도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현했고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뉴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게임, 영화 이런 것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뉴스는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포스텍 SF 어워드 최종 수상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작품이 뽑혔고요. 포스텍 화학공학과의 권재영 작가님의 냉소 제외 대상 라디오, 그 다음에 배재대학교의 이민아 작가님의 펭귄의 목소리,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이지호 작가님의 이건 미니 픽션이죠. 신자불명, 타임캡슐,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저희 이동원 작가님의 또 고백의 떨림, 백세의 청년의 새 일기. 네 개가 뽑혔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모두. 이번에 심사위원분들은
김창규 작가님이랑 송경화 작가님이랑 그다음에 박윤성 문화평론가님 이렇게 세 분 하셨고요. 네. 네, 어떤 말씀하려고 하셨죠? 아니요, 뭐 별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어떤 작품인지. 뭐 제가 듣기로는 네. 왜 뭐 내부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올해 안에 나올 건데 이게 그 저번에는 1, 2회 합쳐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1, 2회 작가님들한테서 작품을 받아가지고 같이 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하진 작가님도 트위터에 남겨주셨는데 이게 사실 대학에서 이런 행사가 아니죠. 이런 공모전 같은 걸 하면 보통 수상하시는 분들이 서울권, 이렇게 뭐 아니면은 그 유명한 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로 보통 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양하게 좀 그 여러 대학교에서 뽑힌 것 같다. 이번에 보니까 그 모집 작품 자체는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대학교의 다양성은 더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1, 2회 때는 현수막을 걸었대요. 대학마다.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다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오히려 다양성은 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관련 소식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뭐야 저게? 네. 이게 아주 옛날에 5년 전이죠. 2017년이니까 넷플릭스가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이런 트위터를 남겼는데 Love is sharing a password.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창 잘 나가고 막 이제 승승장구할 때, 그 HBO 이런 거,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없을 때, 경쟁사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비밀번호 공유해도 돼, 이렇게 괜찮아. 너네가 계정을 많이 안 만들어줘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넷플릭스가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 경쟁사도 많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정 공유를 단속을 할 거다. 이미 몇 개 나라에서는 공식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안에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공유를 할 수 있는 요금제가 따로 있대요. 저희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아니고. 프로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유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요? 같은 집안에서 쓰는 것을 상정해서 만든 거예요. 가족끼리? 네. 그래서 그냥 4인 요금제, 3인 요금제, 2인 요금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안 써놨네요. 어떤 식으로 막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계정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기기가 등록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기로 한 달 안에 한 번 핸드폰으로 그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야 그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시청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번거롭겠는데요? 네. 그렇죠? 만약에 노마드라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여행을 가면은 무슨 코드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넷플릭스 안 볼 거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이 기사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계정 공유를 막으면 안 본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계정 공유 단속은 오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2월 2일 날 있었던 기사고요. 아직은 공식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놓고 안 고쳤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챗 GPT 관련 소식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빙이라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는. 네, 굉장히 네. 불운의 우리나라 거는 검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빙을 통해서 하면 그렇구나. 구글보다. 네. 그런데 챗 GPT가 나올 때 네. 사람들이 다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글이 벌벌 떨고 구글이 벌벌 떨고 애플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왜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구글 검색을 안 할 거다. 구글, 때문에? 네, 구글이 이제 몰락을 할 거다. 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네. 챗 GPT로 조회수 많이 오르는 블로그 게시글 쓰기, 막 이런 영상들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왜 검색 잘 안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이버로 검색하면 항상 그런 거 나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뭐뭐 다운로드, 뭐뭐뭐뭐 다운로드, 막 그런 거 모르세요? 네. 항상 댓글로 비밀 댓글입니다.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모르세요? 네, 몰라요. 네. 네이버로 막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블로그 글 중에 하나가 네. 항상 막 소설 같은 거 막 단문 이런 거 잘라가지고 써놓고, 네. 그러니까 가짜 게시글을 써놓는 거죠. 네. 검색 엔진에 걸리고 아. 조회수 늘리려고. 아.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챗GPT를 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게시글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구글에 최근에 굉장히 그 가짜 게시물 그런 네. 뭐라 그러죠? 그런 허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검색 엔진에 잘못 걸리는.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람들이 구글이 이 챗GPT 내가 찾던 땡땡땡 여기 있네요 막 이런 거 구글 검색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챗GPT를 구글 빙에다가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빙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네. 빙의 검색 결과도 띄워주면서 옆에 챗GPT가 같이 내가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은 정리하면 이러이러하다 그걸 써줘요. 비서가 한 명 더 있는 네, 느낌이네요. 네. 약간 네. 그 옛날에 엑셀 같은 거 하면 옆에 강아지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막 그런 거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그거는 항상 쓸모가 없었지만, 네. 네. 요거는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기능이고, 어허. 챗GPT가 이용자가 네. 10억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요. 네, 엄청나죠? 네. 엄청나네요. 지금 전 지구 인구가 60억, 70억? 어쨌든 100억은 안 될 텐데. 네네. 네. 그 중에 오. 10분의 1이 세상에. 넘는, 네, 10%가 넘는. 네. 네. 네, 뭐, 구글, 검색어가, 그쵸. 네. 최근이라기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세계 인구가 21년 어우, 기준으로 78.88억이라고 80억이 다 돼가네요. 네.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더 큰 시장이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네. 그러면은 빙이 뭔가 이제 제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챗GPT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도 네.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뭐 네. 이게 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챗봇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지만 네. 아직까지도 좀 문제점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지켜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푸른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생존자 여러분들, 네, 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맨날 까먹네요. 네. 생존자 여러분들 생존해 계십니까? 네. 그리고 정보를 남겨주세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흔적 남겨주시고요. 생존의 흔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애드민님이 마소가 다른 잘 굴러가는 소프트웨어 끌어다가 말아먹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점점점 하시네요. 기대가 별로 안 된다 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그렉 이건의 쿼런틴 드디어 이 작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약간 SF 하드 SF 좋아한다고 하면
이 작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하고 하드보일드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